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면서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요, 이 인플루엔자가 세 가지가 겹쳐서 나왔대요. 특히 중국에서 어떤 발생한 인플루엔자가 지금 들어와서 독감이 요즘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. 저희 회사도 지금 대부분 독감이 다 걸려갖고 지금 회의도 못할 지경이에요. 그리고 지금 기온이 지금 오늘 벌써 영하 10몇 도 이상으로 지금 떨어져서 밖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춥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. 이럴 때 자칫 폐렴이나 이런 거 걸리시면 이거 굉장히 회복하기 어렵고요. 요즘 병원 가면 이 대기줄이 너무너무 많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요. 예,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도 조심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진짜 이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마스크 가급적이면 끼고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 독감 너무너무 독하다고 그래요. 세계가 이게 팬데믹 이후에 그동안 잠잠했던 이 바이러스, 인플루엔자가 다시 지금 활개치고 있다고 합니다.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쌍권총 체제가 들어서면서 소위 이제 그 뭐라고 당론과 좀 다르게 소신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금 압박이 완전히 이게 뭐 대놓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요. 지금 어제 뭐 권성동 의원이요,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노골적으로 권유하는, 그게 뭐 또 누가 녹음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녹음한 목소리까지 지금 다 공개가 됐습니다. 그다음에 비례대표 재선 김예지 의원에게도 비슷한 취지의 탈당 권유를 한 것 같고요. 이런 건데, 자, 그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는 그거예요. 암만 뭐 헌법 기관이고 뭐가 있대지만, 아니 뭐 당론에 그렇게 사사건건 반대를 하면은 어떻게 같은 당에서 같이 함께 해나갈 수 있겠느냐, 뭐 그거 아닙니까? 네. 자, 여러분, 그러면 국회의원은 지금 뭐 뭡니까? 지금 대통령도 이제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해서 뭐 탄핵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면 이 국회의원이 어떤 식으로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요, 헌법과 국회법에 이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당론과 관련해서는요. 자, 헌법 제46조 2항.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,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무슨 어떤 그 법안이 의안이 올라왔을 때 표결하는 거, 그거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당론에 따라야 된다, 이런 건 헌법에 없습니다. 자, 그리고요, 국회의원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? 국회법이 있습니다. 국회법 제114조 2, 이 제목이 자유투표입니다. 네. 제목이 자유투표예요.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,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런데 그 자유투표를 했다 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에게 너 나가라,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죠. 네.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에요. 네. 네. 자, 국민의힘은 보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정당입니다.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겠습니까? 특히 우리가 그동안 민주당을 많이 비판해온 이유가 뭐냐면 저 당은 인민민주주의를 추앙하는 정당이다. 오로지 한 목소리밖에 없는 정당이다. 자, 이렇게 많이 비판해왔죠.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당시에 이제 이 당론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를 만드는 게 당론이었어요. 근데 당시에 금태섭 의원이 이거 만들면요, 수사기관 이거 혼선 엄청나게 빚어집니다. 그리고 이거 제대로 수사할 수도 없습니다. 자, 그렇게 거듭 이야기를 했어요. 그래서 본인은 국회 투표 때 기권을 했습니다. 네. 자, 그랬더니 이거를 기권했다고 완전히 이제 당내에서 징계를 해서 맞아요. 결국은 공천 탈락이 이어졌잖아요. 그때 그랬죠. 예. 강선우한테 떨어졌죠. 자, 그때 그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얼마나 비판했습니까? 그렇죠. 저 당은 무슨 당론 저거 한다고 저렇게 이지매하고 실제로 이제 공천까지 주지 않는 정당이다, 이렇게 비판했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와서 국민의힘이 하는 모습을 보면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정당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럼 뭐하러 여러 사람이 있어요? 자, 그리고
오늘 신동욱 대변인이 이 네. 문제를 놓고 기자들 질문을 받으니까 어. 아니 뭐 당론 싫으면 나가면 될 거 아니냐, 당을 이름을 걸고 당선된 거 아니냐,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야. 예전에 그 본인이 이렇게 앵커의 시선으로 이야기했던 거와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자, 아니 김상욱 의원이 무슨 뭐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런 투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? 기본적으로 본인의 양심과 가치에서 판단한 거 아니겠어요? 네, 김상욱 의원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철저한 보수주의자예요. 근데 이제 김상욱 의원이 체화하고 있는 보수주의 신념과 가치 철학이 권성동 원내대표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그리고요, 이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, 의회 정치의 핵심 아닙니까? 네.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요,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. 다양성이 없어진, 다양성이 소멸된 획일주의, 이건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그건 인민민주주의예요. 개딸 전체주의가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좀 이따 뭐 또 얘기 나오겠지만 지금 뭐 감독님 그 사진이 있나요? 그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 정광훈 목사한테 90도 폴더 인사하는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. 네. 예. 그런데 자통당의 당수격인 정광훈 목사한테 가서 저렇게 90도 각도로 폴더 인사를 하면서 사실상 그 정광훈 목사 노선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. 네.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뭐라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. 네, 맞아요. 이런 방구 뭐라고 하지도 않고 있어요. 다른 당 대표한테 가서 저렇게 인사하고 그 당 집회에 가서 연설하는 건 괜찮고. 네. 예? 그러니까 이 당신 당론 말고 따로 하는 거는 이거는 출당해. 네. 그러면 가장 솔직히 제가 이야기해서 이 지금 당을 이 모양 이꼴아지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? 그러니까요. 예?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못 하잖아요. 그렇죠. 그거 지킨다고 지금 저 가서 지금 40 몇 명이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거 출당도 못 하잖아요. 네. 그런 정당이 김상우 의원이 본인이 정말 18명이 가서 계엄령 해제하고 그리고 본인의 지금 소신에 따라서 지금 이 특검법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한 걸 가지고 나가라? 그럼 이 당에는 누가 남고 누가 나가는 거예요? 그러니까요.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은 남아 있고 김상우 의원과 김혜지 뭐 등등 이런 지금 탄핵 찬성한 사람들 뭐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? 그러면 어떻게 돼요? 계엄 옹호당이 되는 거죠.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월 3일 밤 어디서 무엇 하고 계셨습니까? 그러니까요. 비상계엄을 찬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조차도 지금 기본적인 입장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. 네. 비상계엄에 대한 당론이 있나요? 비상계엄에 대한 당론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. 네. 각각 개인 의견만 좀 얘기했을 뿐이지 특히나 친윤으로 분류되는 분들은요. 비상계엄에서도 제각각이에요. 아예 입장이 없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. 보니까. 예. 그런데 이 비상계엄으로 지금의 모든 상황이 발생한 건데 비상계엄에 대한 당의 입장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걸로 인해서 촉발된 각종 법안에 대해서 좀 당론 결정한 것과 좀 다르게 했다고 당신 나가라? 아, 이거는요. 반민주적 폭거입니다. 네. 그러니까 더 이상 민주당 비판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. 네. 다 닮아가잖아요. 민주당 닮아가지 않습니까? 뭐 비교한 게 뭐가 나은 게 뭐 있습니까? 우리가 그렇게 민주당을 비판하고 개딸 전체주의를 비판하고 이재명 일극 체제를 비판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 비판하면 안 돼요. 당 똑같잖아요, 이거. 그렇죠. 똑같은데 뭐하러 그렇게 비판해요? 네. 저 자통당 가서 그냥 정강훈한테 정강훈 보십시오. 고개 하나 숙입니까? 까딱도 하지 않아요. 저기에 5선이 나는 윤상현이 저렇게 90도 각도로 인사하고 언제 한동훈 대표 있을 때 한 대표한테 저렇게 인사해봤어요? 그러니까요. 택도 없는 소리죠. 아, 그리고 또 정광훈 목사가 뭐 또 그 연설하면서 한동훈 대표 언급한 구절이 있죠. 그것도 한번 좀 올려봐 주세요. 아, 보니까 이건 심하더라고요. 보니까 지금 정광훈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요. 이제 조금 올라올 겁니다. 이 보면 말이죠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직도 한동훈 눈치 보느라 여기도 못 오는 국회의원들,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 앞에 정광훈 목사 주도의 그 탄핵 반대 집회,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, 한동훈 눈치 보느라 아직도 여기 못 오는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3개월 안에 국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해야 하는 겁니다.
아니 지금 조기 대선을 하느냐 마느냐 탄핵 심판인데 무슨 왜 갑자기 또 국회의원들을 뭐 국회를 해산해요? 국회 해산이란 건 우리 헌법 제도 안에 없습니다. 네. 근데 국회 해산하고 재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너희들이란 게 뭐야? 친한계 너희들이 공천 받나 두고 보란 말이야. 아니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도 하나 보죠? 그러니까 참 이게 보면 지금 자유통일당이라는 사실 소수 정당이 큰 형님을 그냥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버리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.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대체 뭐 배알도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서 다 그냥 머리 조아리고 다 신앙 고백하고 김민정 같은 경우는 뭐 매일 가서 하고 오늘 또 뭐 기자회견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일부 젊은이들이 무슨 반공 청년단이요 우리가 백골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네. 헬멧 쓴 그런 뭐 이 젊은이들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를 또 국회까지 데리고 와서 국회에서 또 기자회견을 또 마련해주고 이게 진짜 민심이다 젊은이들의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저는 그러면 지금 김혜지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나가라고 할 게 아니라 네. 본인이 작통당으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윤상현하고 이 맹윤이라고 하는 이 김민정 민전. 그 너무나 똑같잖아요 지금. 네. 너무나 마음이 맞잖아요. 예. 정강훈 목사하고 똑같고 노선도 똑같고 예. 모든 게 같잖아요. 예. 그럼 부정당 가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근데 왜 여기 남아 있어요? 그건 괜찮고. 예.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하는 것은 해당 행위니까 나가라. 세상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?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는요 사실상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나 진비 없다. 예,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원내대표 되고 난 직후에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서 중대한 잘못이라고 해놓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행동은 지금 정반대로 하고 있다. 네. 이 헌법과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원내 사령탑으로서 하고 있다. 이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제가 한번 거듭 묻겠습니다. 그러면 국민의힘을 어떤 정당으로 만드시려고 하나요? 뭐 별로 기대는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쌍권총 체제가 만들려고 하는 국민의힘은 일사불란한 당론 정당. 그 당론이라고 하는 건 당내 친윤들의 다수니까 그 친윤들이 3분의 2 다수니까 걔들이 정하면 그냥 다 따라가야 되는 그런 정당.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다 출당시켜버리는 정당. 이런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. 자, 지금까지 명시적으로 지금 이 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조차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. 자, 그런 정당이 이런 젊은 이 의원들에게 근데요, 더 골 때리는 거는 그럼 김재섭이나 왜 얘들한테 말 못해요? 그러니까요. 똑같은데 네. 왜 김재섭이나 김용태한테는 말 못해요? 아니 김재섭 의원한테는 권성동 원내대표 되고 나서 비대위원장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다는 말까지 있었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네.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. 예? 네. 찍소리 못하고 거기에서 약한 고리 같은 이 김상우한테만 가서 야 너 나가. 김혜지한테 가서 너 나가.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음? 그리고 뭐 그때 왜 어디 신문에도 나왔었잖아요. 기사 많이 나왔는데 그 탄핵 표결 직후에 탄핵에 찬성한 12명 뭐 색출한다면서 뭐 김상우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공개 천명을 했잖아요. 탄핵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질 거라고. 네. 그 귀에 대고 배신자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네, 있습니다. 뭐 같은 지역의 뭐 선배 의원이다 뭐 이런 말들이 다 돌아다니잖아요 지금. 예. 자, 어쨌든 간에 이 국민의힘이라는 거는 이 큰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. 그렇죠. 자, 이 정당 안에는 그래도 이런 목소리 내는 사람, 안철수 같은 사람도 있고, 조경태 같은 사람도 있고, 또 그러지 않는 사람도 또 있고, 이런 정당으로 만들어 가서 어쨌든 간에 이 체제, 결국은요,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. 대통령이 우선일까요? 당이 우선일까요? 당이 우선입니다. 당연하죠. 왜? 당연히 대통령은요, 임기 5년하고 끝나면 나갑니다. 근데 당은 계속 있거든요. 당이라는 조직이 결국 대통령을 배출하는 겁니다. 그럼요. 그러면 이 당이라는 조직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? 다 집에 가야 돼요? 아니잖아요. 네. 윤석열 대통령 잠시 와서 하는 대통령일 뿐이에요. 그러나 이 정당은 기본적으로 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고 변화하고 노력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정당인 거예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 한다고 거기 가서 쪼르르 가서 그냥 결사옹위하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탄핵이 되고 뭐 여러 가지 형사적 처벌을 받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? 그럼 그 다음에 바로 60일 안에 대선 치러지면 그 대선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분석하기는요.
이 조기 대선, 그러니까 뭐 이제 그분들은 이제 탄핵이 인용되는 게 아니라 탄핵이 기각되기를 바라겠지만요.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탄핵이 기각돼서 대통령이 직무 복귀할 가능성보다는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이 파면돼서 2달 내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. 한 2배 가량 그 가능성이 더 높다.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지금과 같은 스탠스로 가면요. 과연 그 조기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? 지금 아까도 그 MBS 여론조사 나왔지만요. 거의 더블스카입니다. 네. 탄핵을 인용을 해야 된다. 그래서 파면해야 된다가 기각해서 직무복귀 시켜야 된다에 2배 가까이 돼요. 네. 그러면 그런 저런 스탠스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? 여러분들 중에서 뭐 아니 당신들 둘이는 그냥 대통령 파면되길 바라느냐 뭐 이렇게 묻는데요. 바라는가 아닌가를 떠나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.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요. 그때 이 친박들하고 우병우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절대 이거 인용 안 됩니다. 이 세 표는 무조건 확보했습니다. 이거 반드시 기각됩니다. 그래갖고 그냥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껴버리고 결국은 당연히 다시 기각돼서 복귀합니다. 거기에 그냥 혹 넘어가서 어땠습니까? 8대 0으로 깨졌어요. 네. 예? 자, 지금 저희들이 바라고 뭘 떠나서 객관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렇게 지금 마음속에 그냥 정신승리만 해갖고 이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걸 놓고 당신은 탄핵을 되길 바라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물어갖고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. 그건 우리 손을 떠난 겁니다. 이미 헌법재판관들한테 가 있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면 거의 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많은 지금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. 예? 지금 뭐 이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다 돌아온다 하는데 택도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그걸 우리가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.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고 제가 아까 당과 대통령 누가 우선이냐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? 결국은 당이 우선입니다. 그렇죠. 당은 결국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예요. 근데 그걸 왜 윤석열 대통령을 끝자를 잡고 그냥 같이 죽으러 가냐고요.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스스로 무조건 우리는 다시 돌아와 대통령 올 거야 이렇게 믿고 있다가 그럼 안 돌아오면 어떡할 겁니까? 그런 정신승리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. 깔끔하게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긋고 정말 국민들의 다수의 동의를 얻고 지지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 그게 저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맞습니다. 근데 그거를 지금 당내에 조금 뭐 했다고 너 나가 해버리면 누가 남죠? 아무도 안 남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요.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좀 실패했다라고 짚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선 때 그 승리했던 그때의 그 대오, 스크럼 짰던 거. 그 중에 누구는 더 아유 안 돼, 너 절로 가. 또 누구는 너 빠져.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계속 뺄셈 정치를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냐. 네.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이제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는데 여기서 또 그냥 너는 나가라. 그럼 이 당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내보내면요. 그 탄핵 찬성표 던진 사람들이 12명이잖아요. 네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96석 정당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? 네. 96석 정당. 네. 그러니까요. 이거는 전적으로 영남 기득권을 가진 이 몇몇 의원들이 나는 괜찮아. 나는 이 당 남아도 국회의원 당선돼. 그와 똑같은 겁니다. 승리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. 뭘 해서 수도권부터 장악을 하고 수도권에 국회의원 내고 이 당이 승리한다는 일도 없는 겁니다. 나는 가만히 있으면 국회의원 돼. 내가 울산에 가만히 있으면 나 울산에 5선 했는데 국회의원 돼. 너 이 새끼 배신자지 나가. 이런 생각을 하는 작자들이 지금 있다니까요. 근데 현정님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원내대표가 의원 보고 저렇게 전 처음 봅니다. 나가라고 저는 기억이 없어요. 아니 세상에 저런 게 전례가 국회의원 한 명도 네. 지금 소중한 마당에 그러니까요. 그걸 나가라고요? 예. 무슨 자기가 고난으로 나가라 그럽니까? 예. 예? 그러면 예전에 본인은 그러면 뭐하러 바른정당 만들어서 나갔습니까? 그러니까 그때는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이 당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
뭔가 자꾸 사람들이 야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니까 우리가 그냥 승리할 수 있고 대통령 다시 복귀해서 돌아올 거야.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정권을 할 수 있어.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수용을 하겠습니까? 한번 머리가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.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마음적으로 그런 거지 안 됩니다. 그게. 그러면 우리가 플랜 B를 가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어떤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끌어안을 생각을 해야지. 있는 사람조차도 나가. 뭘 하자는 거예요? 전 정말 기가 막힙니다. 그렇게 윤 대통령한테 멸시당해 놔놓고 아직 모자랐습니까? 예? 그렇게 윤 대통령한테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줘 갖고 그냥 사정사정해서 마치 겉으로는 친윤의 자장인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는 안 그런 사람이 뭘 윤 대통령한테 더 바랄 게 있다고 그렇게 저는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. 네, 이거는 유감 표명하고요. 다시는 제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게 옳습니다. 예. 지금 특글 뭐라도 특글이라도 더 모아야 될 때 저런 식으로 뺄셈 정치 하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? 제가 좀 열이 받은 이유가 뭐 여러분 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국민의힘의 중진이라는 작자들이 이 초선들한테 이 쌍욕을 하질 않나 나가라고 그러질 않나 이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. 이게 무슨 당이 아닙니다. 이게 도대체. 뭔가 본인들이 4선 5선 했으면 그 선수한 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어떻게 하든지 이 정당이 다시금 설 것인지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인지 이걸 연구를 하질 않고 뭘 초선들 한다고 초선들한테 야 너 배신자 나가 있다고 소리나 해서는 중진들이 5선 6선 한다는 그 표 달고 그냥 본인들을 서울에 오면 아무런 경쟁력도 없으면서 그 지방에서 그냥 터줏대감 하고 있으면서 참 저는 정말 낯짝도 두껍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중진들의 이 정말 잘못된 생각과 행포가 지금 도를 넘고 있습니다. 그런 것 때문에 모든 이 개혁과 이런 것들 의욕을 다 잃게 만들고 있어요. 예? 참 그래놓고 이 수석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그 묻는 질문 기자들한테 그러려면 당에 들어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나 해놓고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. 그러니까요. 예? 예. 참 기가 막혀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. 이게 우리가요 항상 저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판하는데 이제는요 비판할 수가 없어요. 똑같거나 더해요. 뭘 비판하겠습니까?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런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